민원연 종편 모니터 내로남불 특집. 내로남불. 얼핏 사자성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자성어는 아닌 이 말의 원작자는 누구일까? 주인공은 박희태 전 국제회 의장이었습니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직후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이른바 의원 빼가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자 자신이 이 내로남불의 논리를 들어서 반박했다는 것이죠. 예, 맨날 특집이야. 네. 내로남불 참 올해 진짜 많이 나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네요. 예, 시작하자마자 새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등극하겠어 내로남불. 자, 왜 내로남불인가요? 이야기 해봅시다. 방통심의의 심의 문제를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심의회의록 터는 거에 조금 재미가 들려가지고 왜냐하면 심의회의록이 너무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웃기거든요. 사실 근데 좀 화가 많이 나는 이제는 뭐 화도 잘 안 나지만 웃었다가 화가 났다, 웃었다가 화가 났다. 예, 이제는 좀 가여운 느낌도 있습니다. 방통심의가. 아무튼간에 일단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되는데 방통심의가 2월 11일 날 우리 민원연이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도 올렸었던 지난해 11월 15일 TV조선 김광일 신통방통에 오산 미군기지 아파트에 고정간첩이 있다는 방송 기각했어요. 기각이라고? 예. 황당하죠. 아니 간첩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방송이냐면요. 라고 북한이 판단을 한다든지 네. 만약에 레이더에 안 보이면 뭐 우리 저기 오산 기지 앞에 아마 북한의 고정 간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유튜브가 이륙하면은 지금 작전하러 나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왜? 언제 어디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오산 기지에 북한 간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간접적인 근거라도 있으신 말씀이신지요? 그 간접적인 근거는 없고요. 예. 그 오산 기지 활주로 바로 옆에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네. 거기 뭐 한 몇 억만 주 아파트 몇 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매일 창문만 열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어떤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이륙한다는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황당한 방송에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각의 사유가 아주 놀라운데요. 진행자가 간접적인 근거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출연자가 간접적인 증거가 없고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장면에 따라 시청자는 이 발언이 출연자 개인의 견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아무 말 해놓고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TV에 나와서 아무 말 그냥 내가 그냥 상상을 아무 말 해놓고 예. 증거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하면 끝이네. 예, 이제 이게 사실은 웃긴 거를 넘어서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언론관이에요. 야 이거 진짜 네. 이게 이제 신세계다. 네, 신세계 진짜. 진짜. 이 세상 관점은 아니야. 차원이 네. 좀 다르다 네. 진짜. 이제 이게 원래는 언론사가 어떤 특정한 의혹이나 주장을 펼칠 때는 기본적인 근거, 정황을 확보해서 그걸 대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상식이죠. 언론의 그렇죠. 기본 책무죠. 근거는. 근데 이제 방통심의에 따르면 방송사, 언론이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고 그 근거까지 시청자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네. 일단 아무 말 하고 근거는 없습니다. 하면 다 된다는 거잖아 이제. 간첩도 그러니까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방통심의가 기각하는 사유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사실 많이 비판을 했던 게 단언하지 않았다. 요거였잖아요. 이제는 단언이 아니라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언제부터 방통심에 이렇게 시청자를 우러러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늘 나오는 것인데 출연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개진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어야 된다. 근거가 없어도. 예, 이제 가짜 뉴스도 용인되어야 하는 평가 및 비판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정부에서 가짜 뉴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뭐 할 필요가 없네요. 예. 아니 이제 이거를 논의를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논의하고 나서 문제 없음 나왔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들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각이 되어 버려가지고 회의록도 안 나와요. 도대체 왜 누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다가 기각을 결정했는지 이거 뭐 불복하고 뭔가를 좀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이게 진짜 뭐 여러 개의 기각 사유에서 우리가 충격을 느꼈지만
그냥 간첩이 있다는 주장을 이게 기각한다는 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좀 그 처장님도 한번 예. 지상파 나가셔가지고 간첩 있다고 아무 한번 말 하시고 근거가 있습니까? TV조선에 간첩이 있다. 근거는 없다. 한번 근거는 해보시죠. 없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TV조선 아니고 뭐 방심위에 예. 아니면 뭐 방통위에 간첩이 있다. 근데 아무튼- 근거는 없어요. 예. 아무튼 레파토리를 그렇게 해도 방통심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어. 그래도 심지어 논의 테이블에도 안 올려주는 수준에 지금 이렇게 본 거니까. 아예 기각. 아무튼 방통심의가 기각 사유의 레파토리를 하나 늘린 건 칭찬해 드릴게요. 왜 내로남불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 명확한 객관성 위반이잖아요. 이 객관성 위반을 넘어서 거의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상식을 위협하는 간첩이 있다는 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간첩이 있다고 조작 간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권고를 줬어요. 무려. 야. 이걸 왜 줬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네. 객관성 위반인데 하나는 TV조선의 간첩 가짜뉴스는 기각이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2는 권고를 줬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2018년 8월 5일 방송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의 기사거래 의혹을 다뤘어요. 우리가 저번에 MBC 사례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이번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다룬 조선일보 기사거래 의혹은 내부 문건이라는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하기 사실 되게 편해요. 그렇죠. 네, 확고부동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다룬 것도 뭡니까?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던 한 3개 정도의 문건. 그 문건에 보면은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막 만나서 밥 사주고 이런 게 무려 첩보로 기록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막 상고법원 좋다는 기사 좀 써달라고 하고 조선일보의 기사 일정과 제목과 내용과 작성자를 법원행정처가 다 짜놨어요. 그 문건에 보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주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보도가 됐다는 거를 많은 매체들, 심지어는 우리도 민원연도 비교해서 분석한 적이 있죠. 우리가 제일 잘했어. 예. 솔직히 토시까지 우리가 다 하나하나 그렇죠. 분석했잖아요. 예. 자, 이런 방송이었는데 당연히 법원행정처 실제 문건을 토대로 방송이 됐고 조선일보의 실제 기사를 토대로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잖아요. 방통심의가 문제 삼은 부분, 객관성 위반이라고 본 부분은 조선일보 기사거래 의혹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이 방송하다 중간에 이 기사거래 의혹을 쫙 얘기하다가 중간에 진행자 정세진 아나운서가 근데 왜 조선일보였을까요? 왜 조선일보가 이렇게 글쎄 말입니다. 그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아니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최욱 씨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사주면서 팟캐스트에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훨씬 파급력이 컸을 것 같은데. 상고가 뭐예요 또 그러면? 아니 시민들도 쉽게 알아듣고 그냥 가서 상고법원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할 일을 뭘 그렇게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가서 사정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항상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야 뭐 또 젊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조선일보를 그렇게 많이들 보는 건지 거기서 이제 뭐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뭐 유료 부수가 뭐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보면 신문 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여론을 선도하는 게 마치 조선일보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신문 보는 사람 요새 없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현실이죠, 현실. 예. 이런 발언들이 오갑니다. 이 발언을 객관성 위반이라고 제재한 거예요. 웃기죠? 조선일보가 마치 유료 부수를 조작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거예요. 최욱 씨의 발언이. 그게 최욱 왜? 씨가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왜? 물어본 것도 제가 되나요? 왜냐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네.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조작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유료 부수가 12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TV조선의 간첩 가짜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왜곡, 오보라는 거예요. 방통심의는. 예. 근데 방통심의가 진짜 큰일 났네. 뭐야? 조선일보를 이렇게 걱정하시나? 그게 120만 예. 부가 맞는데 네가 왜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이제 심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방송 소위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지상파 방송팀장이 보고를 해요. 네. 이 방송에는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적용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심의위원들이 그 두 조항의 위반 여부를 논의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웃긴 거는 회의가 쭉 진행되고 결론적으로 보면 심의위원들이 지들이라고 하면 나도 심의 제재당하려나? 심의위원들 본인들이 이 두 조항의 적용을 철회해요. 뭐야? 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은 조선일보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은 조롱 및 희화화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굳이 적용하고 싶으면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제27조 품위 유지 이런 거 애초에 적용했어야죠. 애초에 적용한다고 했던 공정성 객관성은 자기들끼리 논의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가 없거든. 뻥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철회해놓고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조선일보 조롱한 거 아니야? 이러고 공고 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회의가 딱 시작되면 방심이도 좀 조선일보하고 뭐 없나? 이 정도면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비상식적인 그죠?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아니 만약에 한겨레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한겨레는 유료 뷰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튼 조선일보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방심이하고. 예. 심의가 딱 시작되자마자 심영섭 위원이 제9조 공정성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요. 뭐라 그러냐면은 제9조 공정성 2항을 적용했다는 것은 조선일보의 반론이 보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죠? 라고 물어보니까 정상우 지상파 방송팀장이 방송에 조선일보 입장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심영섭 위원이 들어있어요? 방송 내용에 들어있어요? 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정상우 팀장이 다시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의견, 조선일보를 비판한 쪽의 의견을 전하면서 일방의 내용을 주로 방송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영섭 위원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측의 얘기는 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우 팀장이 마지못해서 있기는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가면은 공정성 2항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심영섭 위원이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미 심의 시작하자마자 두 개의 조항 중 하나는 날아갔죠? 철회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건 객관성인데 도대체 최욱 씨의 발언이 무슨 객관성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물어봤는데 네. 질문도 못 하거든. 아주. 예, 심영섭 위원이 여기서 맹활약을 합니다. 예,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ABC 협회 부수가 다른 나라의 ABC 협회 부수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욱 씨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유가 부수를 산정할 때 다른 나라는 최소한 구독료의 100% 아니면 75% 이상을 산정하는데 우리는 더 그걸 하향해놨기 때문에 유가 부수가 좀 이렇게 과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부수가 학계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는데 최욱 씨가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ABC 협회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어야지 그 결과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발언이 조선일보의 부수가 허위라고 들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는 아니 무슨 최욱 씨가 무슨 ABC 협회고 난 잘 몰라요. 그게 뭔지도 잘 몰라. 아니 근데 최욱 씨가 무슨 교수도 아니고 무슨 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저널리즘 톡스 제2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최욱 씨가 현재 한국 ABC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이 방송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정 언론사의 부수만을 문제 삼다 보니까 언론사가 유가 부수를 조작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 의견 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두 개가 다 안 되는 게 ABC 협회에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조선일보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무튼 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은 최욱 씨가 그러니까 조작까지는 너무했다 치고 최욱 씨가 조선일보 유료 부수를 뭔가 비판한 것처럼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네. 조선일보를 비판한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심의위원들 전부가 심영섭 위원 포함해서 이게 방송을 안 봤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해당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대화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왜 하필 양승태 대법원이 조선일보를 선택했는가라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가 시대착오적이다. 요새 팟캐스트를 더 많이 듣는데 나 같으면 최욱 씨한테 맥주 한잔 사주면서 팟캐스트한테 얘기해달라고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최욱 씨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를 그렇게 많이 봅니까?
유료 부수가 12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걸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 신문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마치 조선일보가 모든 여론을 선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말해요. 모든 여론을 선도하는 게 마치 조선일보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어르신들은 많이 봐요. 많이 보시긴 합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그 조선일보는 사실 아직도 영향력이 분명히 셉니다. 그렇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밤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저는 재밌는 게 말씀처럼 이 대외들 문건 안에 나오는 거에 조선일보에서 일면에서 보도를 해주니까 출렁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들 사이에 법원 사이에서도 뭔가 얘기가 좀 되고 있고 뭔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찻잔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보거든요. 안에서. 네. 지금 이거 누구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조선일보입니까?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언들의 취지가 대화의 내용이. 최강욱 변호사도 뭐라 그랬어요? 그 근저에는 분명히 이 법원 특유의 이상한 엘리트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예전부터 1등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고3 시절의 성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가 어쨌거나 1등이라고 알려져 있고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세칙 명문대학 출신 기자들을 또 특정 대학 출신 기자들을 많이 뽑아가는 언론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고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 좀 더 알아먹기 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조직이고 당신들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언론이고 우리가 1등이고 너네도 1등이니 이렇게 좀 우리가 의사를 맞춰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딱한 일이죠. 지금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고 이 대화의 맥락이.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섬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물어봤는데 물어봤다는 것 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적절치 않게 물어봤다고 지금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영섭 위원은. 아니 내가 왜 120만 부 나온다는데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차라리 정준희 교수나 딴 사람이 뭐 대답을 해줬겠지. 근데 지금 정준희 교수는 영향력 굉장히 세다. 그리고 정세진 아나운서도 그냥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갔잖아. 그럼 뭐가 문제인데 진짜 가짜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안 보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것도 아니잖아. 딴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왜 도대체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지금 그렇죠. 징계를 받은 거예요. 권고를. 질문이 ABC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나요?라고 말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 진짜 여기서 ABC협회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좋아요. 심영섭 위원의 그 취지를 이해한다 쳐도 이 최욱 씨의 발언이 그렇게 뻥이 아니에요. 실제로 심영섭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스스로도 인정하죠. ABC협회 유료 부수 산정이 과장돼 있다. 그럼 도대체 최욱 씨가 뭘 거짓말한 건데 과장돼 있다며. 아니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최욱 씨의 워딩을 보면요. 조선일보 그렇게 많이 보는 건지 한 다음에 자료를 보면 유료 부수가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나라고 해요.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면. 그럼 이건 ABC 협회 자료를 봤다라는 소리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심영섭이 말한 그거야. 근데 지금 ABC 협회 자료를 보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혼나고 있는. 이게 말이나 되는. 아니 근데 거야. 최욱 씨는 분명히 ABC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심영섭 의원은 조선일보를 까지 말라.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전부터 TV조선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이거 이제는 이거 심증이 아니야. 이거는 지난번에 MBC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김우사한테 비판해야 될 거 자꾸 MBC가 잘못했다 그러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잘 못하 인식을 못해요. 김우사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을 MBC가 방송했더니 그 왜 MBC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도합니까? 그러면 MBC는 당황하죠. 전용호 팀 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계엄령 문건에 써 있습니다. 이 얘기만 수십 번을 해요. 저 심의회의록 보면. 미치겠다 진짜. 이것도 뭐예요? 아니 조선일보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저널리즘 제의가. 진짜 갑갑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지들도 알아. 심영섭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다 뭐라 그러냐면 중간에 또 하나 패널의 비아냥거림이 문제다. 사회자가 좀 적절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이. 심영섭 위원 자기가 지금 이 방송에 못 나와서 좀 삐진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거 보세요. 비아냥거림, 품위가 떨어진다. 이거 무슨 조항이에요? 품위유지 조항이에요. 지금 품위유지 조항 적용 안 했다고요. 애초에 지들이. 심영섭 위원이 이 발언을 한 이후에 나머지 위원들의
그 이 심의가 전부 그냥 비아냥거림이에요. 조선일보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객관성은 사라졌어 이미. 네. 세상에 조롱하지도 않은 조선일보를 조롱했다고. 네. 예를 들어서 정강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아주 저널리즘 제의를 싫어해요. 당연하지. 네.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니까 뭐. 네.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팟캐스트보다 떨어진다는 점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디어에 대해서 쇼를 만들어내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천박한 저널리즘 비평입니다. 천박한 쇼예요. 비평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쇼를 만들어버린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락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신문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 이거 다 자기 판단이잖아요. 개인적 생각이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선일보 보면 안 됩니까? 젊은 사람들 조선일보 보지 말라고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지 않아? 이건 진짜 아무 말이다. 개인 아니 무슨 심의를 하다 말고 자기 혼자 성토대회를 조선일보. 하고 있어. 나 참. 네. 답답하다. 자, 이것도 뭐예요? 천박하다. 객관성 조항과 관련 없죠. 네. 물론 천박하지도 않습니다만 딱히. 뭐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왜 하냐? 그동안 개인적인 얘기한다고 다 기각했잖아, 니들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영향이 팟캐스트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저널리즘 제의에서. 아까 최강욱 변호사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 같으면은 팟캐스트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조선일보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팟캐스트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입니까? 그냥 요즘 세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준희 교수가 뭐라 그럽니까? 영향력 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방송 안 본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저널리즘 제의를 날려야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강력한 의지죠, 이거. 예. 그리고 아무튼 조선일보를 비난한 게 아닌데 자꾸 조선일보를 조롱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심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없다, 조선일보를 사람들이 안 본다는 식으로 저널리즘 제의가 왜곡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사람들 신문 안 봐요. 신문 누가 봐? 아무도 안 봐요. 뭐 아까 ABC 협회 실제로 매년 구독 유료 부수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이 2018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거에 보면 실제로 아까 정강삼 의원이 화난 부분, 실제로 20, 30대는요 종이신문보다 팟캐스트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해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료들도 다 있는데 ABC 협회까지 끌어올 정도로 그렇게 자료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심의하면서 이런 자료 안 찾아봅니까? 검색하니까 그냥 바로 나오던데? 심의위원들 객관성 위반이에요. 진짜.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기 심의위원이라고. 아 너무 웃긴다. 예. 그리고 정강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일보 까니까 화가 많이 났나? 조선일보 깐 것도 아니지만 조선일보 깠다고 느껴서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본심을 드러냅니다. 조선일보는 기사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본심을 드러내요. 예. 자기가 왜? 자기가 왜? 예. 뭐라고 얘기하냐?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은 해야 되지만 검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단정적으로 거래 의혹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거래 의혹으로 단 거는요 단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의혹이라고 했잖아요. 못 살아 내가 아이고, 진짜.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유, 거래 의혹이라고 두 번 얘기해줘야 돼? 거래를 원하는 하셨나, 게 뭐야? 거래를 하셨나 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못 거래가 살겠다, 있었다 진짜. 그러는데 조선일보는 뭘 받았는지 받은 것이 없잖아요. 받은 것이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인데 지원, 기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거래 안 했다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자기도 이 주장이 억지라는 걸 좀 알아. 뭐라 그러냐면은 물론 저널리즘 제의, 토크쇼 제의가 거래 의혹이라고 제목을 단 것에 객관성 위반을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그러니까 객관성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죠. 객관성 조항 철회된 거예요. 뭐 박상수 위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진행자가 품위를 떨어뜨렸다. 어르신들이 많이 본다 이런 표현은 조선일보에 대한 조롱이다. 왜? 그러니까 자꾸 나는 몰라요. 아니 조롱이래. 어르신들이 많이 본다고 왜 조롱이에요? 몰라, 많이 어르신들 보면 되게 좋은 싫어하나 거- 보죠, 박상수 의원이. 아니 어르신들 많이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조롱이래요, 어쨌든 간에. 그게 조롱이야? 뭐 그런 세세한 점들도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어느새 객관성과 공정성 얘기는 사라졌죠. 계속 조롱 얘기만 해요. 이미 여기서 심의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없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정상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나마 허미숙 소위원장이 지금 이 심의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조롱 희화화 얘기하니까 허미숙 소위원장이 근데 조롱 희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정상우 팀장이 최강욱 변호사가 나 같으면은 최욱 씨 만나서 맥주 한잔 사주면서 팟캐스트 얘기해달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롱 희화화입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미숙 소위원장이 조롱 희화화로 보이지 않는데 그 외에 다른 대목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상우 팀장은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가 거짓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심영섭 위원이 또 인정합니다. 그런 뉘앙스들이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누구를 놓고 조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가 그 조항을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 지금 자기네들이 언급했던 3개 조항, 심지어 처음에 있지도 않았던 조롱 희화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회의 막바지에 가면 인정해요 스스로. 야, 그래놓고 어떻게 그럼 이제 적용 조항이 없는 거잖아. 조항을 어떻게 만들어냈지? 없어요. 이제 적용 조항. 그러면은 문제 없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적용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고를 그냥 다 때린 거야. 권고로 때렸어요. 네. 적용 조항이 없이 그냥 권고. 아니 그건 아니죠.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때린 거예요. 예. 지들이 그거 적용한다 그랬잖아 처음에. 와, 진짜 엉망이네. 아무튼간에 스스로 적용하려 했던 그 조항들을 스스로 철회하고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허미숙 소위원장도 참 이상한 게 이게 전반적으로 조선일보를 조롱하거나 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객관성, 공정성 두 조항 역시 명확하게 이 방송에 들어맞는 조항이 아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요. 근데, 자, 위원장이 그렇게 정리했죠. 근데, 적용 조항 없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 정도인데 다만 정교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견 제시냅니다. 아니 뭘 또 어떻게 이게? 정교한 의견을 내냐고. 아니 정교한 뭘 논리를 하냐고. 아 진짜 답답해 진짜. 무슨 회의가 왜 그러니까 아 진짜 봉숭아학당 딱 그렇지 않아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이. 봉숭아학당은 재밌기라도 하지. 이거 재밌어요. 읽으면. 재미는 있어. 이거 재밌어요? 나는 화가 나는데. 이거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적용 조항을 스스로 처리하고도 이렇게 심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예. 그리고 지금 그 대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그 대목에서 도대체 정교한 자료를 제시할 때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신문 안 봐요. 여기 정교한 자료가 뭐가 필요해? 현실인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통심의는 지금 말씀드린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내용이 TV조선의 오산 간첩 방송보다 더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본 겁니다. 속 터져. 진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멤버를 교체하든가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송을 보지도 않고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심의를 하려면 좀 열심히 좀 보고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아까 그 허미숙 소위원장님 그 말도 좀 이상한 게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거기서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방송 안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뭐 녹취를 잘라준 거를 적당히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잘라주거든요. 그 어느 부위다,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멘트를 다 정리해 주는데 그냥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이게 조롱이냐 아니냐 이런 느낌은 직접 방송을 봐야지 되거든요. 보고 이게 글과 또 말하고 다른 그 방송이 주는 뉘앙스가 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방송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나서 특히 이렇게 민감한 사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심의라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교하게 보고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의견 제시라는 걸 그냥 애매하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수결로 권고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윤정주 의원은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윤정주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출석 의원들은 안 전부 했어요? 권고 의견이요. 그렇구나. 답답하네요. 자, 다른 거 합시다. 짜증나니까 다른 거 빨리 해주세요.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